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 어제 민주당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약간 이 여지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판정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시고 후속 조치를 잘 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핵심 당원들, 열혈 지지 당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것인지. 근데 정 전 의원은 뭐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를 또 언급했고, 또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또 금태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 지도부가 다시 재고하라 이런 압박인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은 예. 저 발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퇴각의 정석에 따른 그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병법에서 보면은 싸움에 져서 퇴각을 할 때 그 후미에 가장 최정예를 배치하는 것을 거의 정석으로 놓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후미가 그래서 최정예가 그 배치가 돼서 본대를 그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추격 쪽에서 선멸전이 바로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선멸이 되기 때문에 네. 최정예를 후미에 배치하는 건데 네. 이걸 정치인의 정치 행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더라도 말로는 그러니까 비판의 수위를 최대한 올림으로써 네. 자기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만회해 들어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결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자기 옵션이라는 이야기에 주목을 맞는다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궐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자신의 공천, 이 여지를 깔았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를 놓고 본다면 내가 비록 물러나지만 금태섭 의원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당이 조치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접적 메시지. 왜 그래야만이 결국은 오락가락하는 당 지도부에 의해서 나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각을 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여기에 깔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이셨던 김영우 의원, 조금 전에 김평론가 말하였던 병법 얘기를 했어요. 그 설득력이 있으나 네. 전쟁을 지금 누구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 전 의원이 지금 당 지도부하고 그냥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전쟁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당의 그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정말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좀 모호해요. 뭐 옵션이 많다, 선택지도 많다. 당은 내 뜻을 충분히 알겠다 얘기했는데 당이 그 뜻을 알까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나서면서 금태섭 의원을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특히 네. 아주 젊은 의원인데 조국 사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 네. 정말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사태에서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당층 입장에서 또 상식적인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예.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비판을 하고 나왔고 또 본인은 과거 미투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많겠죠.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 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맞상대로 금태섭 의원을 설정한 데서부터 사실은 비롯된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당에서 볼 때는 금태섭 의원은 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꼭 집토끼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좀 다양성,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 사례가 되는데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을 쳐내면서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금태섭 의원을 쳐내면 네.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런 데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거의 없었다. 여지가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언급됐던 금태섭 의원, 뭐 소셜 미디어에 어떤 문자 대처법에 대한 의견도 이건 뭡니까? 문자 대처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제 그 욕설이라든지 자신 아주 원색적으로 네. 공격하는
이런 글이 오르면 거기다 그러니까 그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올렸으면 뭐 덕분에 새벽 운동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도 7시는 좀 넘어서 해주세요. 새벽 4시에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속담이 이런 게 있죠. 네.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저강도 대응.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대도 그냥 같이 웃고 넘어가는 예.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거 좋은 거네요. 제가 저도 이제 당에서 대변인을 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예.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대변인 시절에 그 출입 기자들이 뽑은 바른 언어상 이런 거 받고 그랬어요. 아, 예. 뭐 또 깨알 같은 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출마 안 하시니까. 그렇죠. 여야 이렇게 뭐 토론을 뭐 할 때도 또 이제 또 대변인끼리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논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부드럽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결과적으로. 네. 예, 뭐 저도 이제 뭐 국회를 출입할 때 그 이미 그 상 받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자랑하실 만하다는 근데 이제 얘기도 방송에 그랬습니다. 자주 나오고 여야 뭐 이렇게 여야를 대리해서 나오게 되면은 자꾸 이게 싸우게 되잖아요. 사실 네. 이 방송 제목도 썰전이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라이브 썰전입니다. 라이브 썰전이니까. 예.